안녕하세요. 주도입니다. 7월 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그렇게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지금은 할 때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오늘은 큰 주식보다는 작은 주식들이 더 많이 빠졌어요. 소형주. 그렇다 보면 개미들이 많이 힘들어지는 날. 코스피 50 기준으로는요, 1.8%가 빠졌는데, 코스피는 2.13%.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레버리지 기준으로는 4.8%인가요? 네. 그렇게 오르고 빠지고 했습니다. 주도는요, 계속 그 레버리지나 고퍼스는요,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또 환율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글쎄요, 아래는 아닌 것 같은데, 또 환율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위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투자를 안 하자니, 또 그렇고.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워렌 버핏 따라가지고, 그 정유회사, 그 ETF를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유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던 ETF도 같이 폭락을 해버렸는데, 웃기네요. 원유가 폭락을 했다? 네. 글쎄요. 지금 장이 너무 이상해요. 이럴 때는요, 그냥 쉬셔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오늘 방송 어떻게, 할지, 사실 뭐 어제도 방송을 안 했는데, 방송을 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 오른다, 떨어진다, 아니면 무슨 뭐, 개별 종목으로 해서 단타를 친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왜 주식을 지금은 하면 안 되고 관망을 하면서 계속 좋은 주식들을 고르고, 저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하고 고퍼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어디에 투자를 할지를 고민을 왜 해야 되는지 이제부터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죠. 원달러 환율이요? 1307원. 이게 그제 막 올라갔을 때 희한하게 우리나라 주가는 굉장히 강세였어요. 외국인들도 막 사들이고. 근데 희한하게 환율이 1294원인가까지 빠졌다가 다시 1300원을 딱 찍더라고요. 환율이 안 움직인다? 근데 외국인들이 슬금슬금 사들인다? 저 외국인들이 진짜 머리가 허연가?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때 또 과감하게 투자를 못했어요. 그게 만약에 어떠한 변곡점이고 양봉이 쭉 나온 상태에서는 투자할 만했죠. 차트를 봐도 뭐 투자할 만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굵게 만들었네요. 요날이죠, 요날. 이렇게 보시면 그죠? 요날. 어제군요, 어제. 그죠? 어제 방송을 안 했죠, 그치? 어제죠. 어제 희한하게 이렇게 막 강상세고, 만약 여기서 상승세가 오늘 양봉이 한번 또 쭉 나온다라고 했다 그러면 진짜 한번 갈만하죠. 그죠? 가볼만 했다. 라고 했는데, 어제가 이상했던 거예요. 희한하게 환율이 1300원에서 떨어지질 않는다. 이상했다. 뭔가 안 맞는다. 박자가 안 맞는다. 그래서 저는 어제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지켜봤는데, 어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유가 떨어져가지고 그거 지켜보느라고 사실 투자는 못했죠. 그랬다. 지금은 제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환율부터 보세요. 개별 주식을 사야겠다. 환율 보세요. 환율이 떨어지면 사세요. 늦지 않습니다. 레버리지 사야겠다. 환율 보세요. 고버스 사야겠다. 환율 보세요. 지금 이 1300원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다시 떨어질 것 같기도 한데, 올라간다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1350원 거뜬하다. 과거에 1400원, 1500원, 1500원 간다 그러면요, 그거는 뭐 진짜 다 작살이 나는 거죠. 지금 같은 고유가 시대에 길에 차가 없어야 돼요. 아침에 출근할 때 아주 한산해가지고 제가 타고 나가는 차가 기존보다 한 배는 더 빨리 회사에 도착하는 그런 경험을 한다 그러면 그게 1500원대가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차들 많습니다. 꽉꽉. 그리고 제가 사는 아파트가 구축 아파트거든요. 방금 전에 방송 나왔어요. 에어컨 너무 많이 틀어가지고 잘못하면 전기 딱 다 나갈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관리실에서 에어컨 사용량, 전기 사용량을 조금만 줄여달라고 그 당부의 방송이 나왔어요. 구축 아파트에서. 지금이 그런 시기입니다. 굳이 뭐 경제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요, 지금처럼 무슨 뭐 이런 뉴스 가지고 갑자기 안 좋아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예, 시간이 걸리죠. 뭐든지.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이 와가지고 큰 회사 하나가 무너진다든지. 뭔가 하나 망해야 돼요. 그렇다.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요. 가장 이상하고 문제가 되는 거 달러 지수예요. 104. 우리가 이거를 104까지 왔을 때 아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103 왔을 때 오 내려간다 했는데 갑자기 어느새 105, 106이 돼버렸어요. 그죠? 106이 돼버렸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원자재 가격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달러가 너무 강세라서. 근데 원자재 가격만 떨어지냐? 우리나라 작살나죠. 가뜩이나 나토 어쩌고저쩌고 하는 유럽 더 작살나고 있어요. 유럽은 더 작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강달러로 해가지고 미국이 지속적으로 이거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느냐? 단 인플레를 잡기 위해 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데미지 입는 그 국가들, 이 국가들에 대한 원한은 어떻게 갚아나가려고요? 그죠? 지금 미국이 어떠한 민주주의의 행동을 하나도 보여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나중에는 이거 문제가 될 겁니다. 게다가 지금 승기는 가장 이득을 봤다는 러시아, 중국, 그죠?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이란하고 러시아가 서로 싸게 팔겠다고 경쟁이 붙었어요. 이란마저 러시아보다 더 싸게 팔겠다. 원유를. 이렇게 나온 게 지금 지금 현 시국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시국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 그리고 저 강달러, 저것 때문에 작살나는 미국에 붙어 있는 나라들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미국 나중에 저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죠? 이건 제가 느끼는 건데 뭐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친구도 피를 빨아먹고 있다. 적인 러시아라든지 중국 피는 못 빨아먹고 있다. 오히려 중국한테는 피를 주려고 그러죠. 그렇다. 안 좋다 지금. 미국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 미국 달러에 지금 제가 예전에 이 전쟁 터지고 나서 미국이 뒤에서 뭔가 했다. 사주가 있었다. 전쟁이 충분히 나지 않을 판이었는데도 전쟁이 났다. 젤린스키가 믿었던 거는 뭐 나토 가입, EU 가입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 뒤에 미국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전쟁이 나가지고 속전속결로 빨리 끝날 것 같았는데 굉장히 희한하게 장기전이 됐다. 그 장기전에서 이득 본 거는 미국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게 거꾸로 돼가지고 미국이 작살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들었던 느낌이 이거 제 개인적인 뇌표시인데 달러 패권이었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달러 패권을 이룰 수가 없죠. 그죠? 요거 만약에 지금 경제가 안정화된다 그러면요. 전 세계 어떤 나라든지 달러에 대한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달러 보유량이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대신에 유로화라든지 위안화라든지 루블화라든지 그죠? 에너지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에너지 강대국 그 환율을 또 보유를 하겠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미국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죠? 정치인들이니까 또 11월 달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뭔가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금 주식이 있는 분들은요 그냥 가지고 계세요. 제 생각에는 선거 이전에는 한번 크게 폭등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미국은 민주주의 어떠한 룰을 지키면서 지금 이 시기를 지나고 있지는 않다. 러시아나 미국이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똑같아요. 최소한 미국이 11월 달까지는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위안화가 더 안정적이에요. 위안화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국채금리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죠?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경기가 안 좋아질 거 같으니까 떨어진다. 그런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돈이 채권 시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쭉쭉쭉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채권 시장으로 들어가기가 뭐하죠? 왜? 얘가 너무 세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이게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시장으로 돈이 막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완전 작살났다 오늘. 중국도 같이 작살나고 대만 같은 경우는 IT 완전 작살나고 계속 작살나고 있어요. 이 차트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오늘 장 시작하면서 호주가 그나마 견조하게 버텼거든요. 왜? 원자재 강국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근데도 니케이 떨어졌고 그죠? 제가 이게 7시 14분에 이제 캡처를 했잖아요. 은. 이 금값 떨어진 거 보십시오. 1800.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1800. 그죠? 1800이 무너져가지고 그것도 이건 뭐. 아이고. 21, 22. 이렇게 보고 있던 건데 갑자기 19가 뭡니까? 그죠? 얘네 떨어졌으면 끝난 거예요. 굴이 계속 하락하고 있죠.
철강석, 기름 어저께 10%씩 빠졌어요. 10%씩 빠져가지고 좋냐?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공급이 안정화됐다. 러시아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다. 이런 거면 땡큐. 그죠? 이거 뭐예요? 경제가 작살날 것 같다. 예전에 금융위기 때, IMF 때, 이때로 돌아가가지고 그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완전 이게 패닉. 심리적 패닉. 그죠? 굉장히 미국은 지금 안 좋은 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들이 살려고.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길거리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요, 길거리에 자동차가 꽉 차 있어요. 에어컨 빵빵하게 틉니다. 그죠? 우리 아파트, 구축 아파트예요. 오래됐어요. 방송이 나왔어요. 전기 좀 그만 쓰라고. 에어컨 온도 좀 살짝만 올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관리소장님이. 그게 지금 이 현실인데, 경기 그것 때문에. 그러면 진짜 실물 경기가 위축된다 그러면 뭐 얼마까지 가려고요? 다시 예전처럼 제로로 갈라? 10불, 20불 이렇게 떨어질까요? 참. 지금 같은 경제 규모에? 그죠? 인플레는 다 일어났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거 10불, 20불로 떨어뜨린다고요? 떨어뜨릴 수도 있죠. 근데, 갑자기 한두 달 새에 100불짜리가 뚝 떨어지진 않아요. 10불짜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옛날에 큰일 났었을 때, 뭔가 큰 회사 하나가 자빠지고, 막 이럴 때 진짜 어떠한 그 눈으로 보이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그러는 거지. 지금처럼 뭐 실물 경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 얘기 가지고, 말만 가지고 이게 떨어진다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떨어진다 그러면요, 우하향으로 장기간 가야죠. 굉장히 긴 기간이 필요한데, 이게 갑자기 요새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어제 10% 빠진 거 있잖아요. 그 음봉이 길게 쫙 나왔어요. 원유에서는. 그거 페이크는 아니에요. 그 이상 이제는 100불에서 뭐 120불 올라가기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거 러시아가 한번 뭔가를 작업을 한다 그러면 금세 올라갈 수도 있고, 갑자기 100불짜리가 뭐 90불, 80불, 70불 쭉 떨어진다, 뭐 60 몇 불 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뉴스에 있는데, 그렇게 된다? 참, 그건 언론 플레이예요. 좀 이상하다. 많이 이상하다. 그리고 유럽은 가스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인데, 가스값이 되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1,300원이 넘어갔으면 일본은 좀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진다. 엄청나게 버티고 있다. 다 이상해요 지금. 그죠? 다 이상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저께 어저께 많이 빠졌다가,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얘네들 미국 같은 경우는, 지은창 같은 경우는 한 3%, 4% 움직여야지, 좀 움직였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미국장인데, 어제 한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빠졌다가 다시 오늘 좀 올라가는 모양새. 별로 안 좋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럽은 희한하게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데, 어저께 좀 올라가다가 복 빠지고 2%대까지 빠지고, 완전 유럽 작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이, 만약 제가 이제 뭐 독일의 수상이라든지 제가 만약 독일 국민이에요. 그럼 누굴 제일 미워할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가스값에다가 이제는 원유까지 잠근다는 얘기 나왔어요. 아까 전에 뉴스를 들었는데, 영문 뉴스에서, 그게 뭐였죠? 까먹었어요. 하여튼, 이제 가스관이 있고, 원유관이 있는데, 원유관을 또 장난을 친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독일 지금 작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독일 국민이라고는요, 미국 존나 욕할 거예요. 그렇다. 진정한 심정은, 만약 안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렇다. 그리고 어제 뭐 애플, 테슬라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요. 그랬다. 비트코인도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 거, 보인다. 5% 빠졌다. 이게 5% 빠졌다. 가지고 저는 손실이 좀 났는데 버틴다. 버펫 아저씨와 같이 버틴다. 그렇다. 근데 환율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우리 장은요, 지금은 이 환율이 모든 거를 다 얘기를 해주지 못하지만, 지금은 환율이 딱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하지만, 환율만 보시고 투자하세요. 이 방송을 보시는 하루에 한 10분, 20분, 지금까지 이 시간대까지 보는 분들은 한두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만약 본다 그러면, 부탁입니다. 주식 사지 마세요. 있는 주식을 팔고 싶다 그러면 환율 보고 파세요. 환율 보고. 제발 모든 주식에 관여된 거래는 환율. 그죠? 무조건 환율만 보세요. 이 환율의 정확히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저는 잘 몰라요. 근데
환율이 잘 맞더라. 환율이 떨어지면 지수가 올라가더라. 환율이 올라가면 지수가 떨어지더라. 딱이잖아요. 홀짝이에요. 레버리지하고 고퍼스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잖아요. 제가 심심해가지고 동전 던지기로도 한번 투자를 해봤거든요. 손실이 크더라고요. 미국 달러 지수 굉장히 강하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도 강했는데, 그죠? 여기까지. 104까지. 갑자기 105, 106, 107, 108. 이거 일부러 만들어낸 거예요. 미국이 일부러 만들었다. 인플레 잡으려고 죽게 생겼으니까 일부러 만들었다. 공포 심어주려고 일부러 만들었다. 근데 달러 106까지 해서 강달러를 만들어가지고 진짜 저기 유로하고 1대1 이렇게까지 돼버린다 그러면 유럽은 다 작살 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작살 나는 게 아니라 유럽이 작살 나는 거야 유럽. 그러면 그 원한 나중에 패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가뜩이나 유럽은 이러지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러시아한테 찍혔지, 중국한테 찍혔지, 그죠? 국채금리는 꾸준히 빠지고 있다. 그렇다. 그리고 우리 지수를 이렇게 보면요, 이게 좀 멀리서 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거 볼 때 이렇게 좀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사실. 좀 멀리서 이렇게 보거든요. 멀리서 이렇게 보면 코스피가 나왔네. 멀리서 이게 보면 요 위에까지 해서 그 전에 넘어갔을 때까지 다 보는데 보면요 뭔가 좀 버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죠? 만약에 요럴 때 제가 요럴 때 한번 투자를 했었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럴 때 그죠? 요럴 때 만약 요럴 때 여기 버티고 버틴다 그 느낌이 그죠? 여기 요 부분에서 나오는 뉴스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지표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봐가지고 상승을 할 것 같다. 그러면 라인을 좀 그리세요 옆에다가 뭐 전고 이런 전고 같은 거 딱 그려가지고 요거 뚫고 이렇게 올라가면 안정권 최소한 요게 목줄이 생겨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투자를 할 때 한 번에 몰빵을 하지 말고 저 같은 경우는 몰빵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건 확실했을 때 진짜 제가 5대5로 오를 게 5, 떨어질 게 5 해가지고 5대5인데 적어도 80대 30 정도의 확률이 있다 그러면 저는 몰빵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요. 좀 사는 거예요. 좀 샀다가 좀 떨어졌다 또 올라가고. 근데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폭락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폭락. 이런 음봉가 더 쭉 나왔을 때 뉴스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 전에부터 무슨 징조가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쭉 흘러내리는 거. 그죠? 요거를요.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랬죠. 이렇게 목줄이 하나 이렇게 딱 생기고 위에도 이제 목줄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생겼다 그러면 요거 떨어지면 고퍼스, 요거 올라가면 레버리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예요. 요거 무너지고 이렇게 해서 무너졌을 때, 그죠? 확 무너지잖아요. 요 라인이 확 무너져 버렸죠. 그때 음봉이 쭉 나오면서 그러면 요때 뉴스가 뭔가 나올 거예요. 어떠한 지표도 나오고. 그리고 뭐 사람들 이야기 유튜브에서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 하여튼 전체적인 심리 지수가 나올 거예요. 그런 거를 해가지고 여기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나왔을 때 놓쳤어요. 조금이라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놓쳤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그죠? 지금도 뭐 비슷하잖아요. 이게 왜 자꾸 이쪽으로 왔죠? 에이 컴퓨터를 바꿔야 되나? 자, 이렇게,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보면, 아직은 이게 라인이, 이게 목줄이라고 살아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목줄은 굉장히 중요한 목줄이죠. 과거 2011년도 폭등할 때 그 밑에 그거예요. 2010년도 11월 달, 2010년, 2020년, 그죠? 죄송합니다. 2020년 11월에 그때 이제 삼성전자 9만전자 올라갔을 때 쭉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때 차트가 이렇게 됐어요. 요 라인 맞아가지고. 그리고 3번 맞고 올라가가지고 이 목줄 뚫고 넘어가면서 이게 그때 뉴스에서 엄청나게 나왔던 이게 끝에가 언제면 95,000전자. 그거예요. 그 끝에요. 요 튕겼던 라인이 바로 요 두 줄입니다. 요 두 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요게 무너져서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요. 이 밑에는 누구냐? 외국인, 기관, 얘네들이 엄청나게 사들인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해가지고 기관하고 외국인대 순수 매물대. 이것까지 무너뜨리면서 떨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아닐 것 같아요. 요 라인이 2300. 그죠? 2300 라인이에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요 라인을 한번 지키면서 아직까지는 라인 형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뭐 좀 시간이 지나면 뭐 뉴스야 뭐 좋든 나쁘든 간에 지금 뭐 좋고 나쁘고가 있습니까? 다 망한다 그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래 제가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 양봉 하나 나온다. 굳이 왜 따라갑니까? 여기서 또 음봉 쭉 나왔다. 왜 따라가요? 따라갈 필요 없다는 거죠. 최소한 여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 횡보가 되고 나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떠한 지표라든지 뉴스가 중요할 수도 있죠. 그죠? 결정적인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근데 뉴스가 나오면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쭉 상승했을 때, 아니면 어떠한 뉴스가 나와가지고 진짜 여기도 깨고 내려갔을 때, 그죠? 근데 2300포인트 미만에서 먹을 게 있을까요? 라고 저는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올라가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거는 코스피 지수거든요. 요 라인이 그 라인이에요. 2020년 11월. 요렇게 움직이다가 쭉 9만 저자까지 올라갔을 때. 차트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라인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요 밑에서는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사들인 그 밑에 라인이고, 여기서 사들인 거를 벌써 이 위에서 다 팔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언제까지 팔까요? 언젠가는 사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안 할 겁니다. 어떠한 지표라든지, 최소한 7월 달에 뉴스라든지 지표의 변화가 있다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 그러면요, 쉬는 게 돈 버는 거예요. 그렇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3천억 정도를 팔았어요. 기관이 한 6천억. 여기 이제 저기가 있겠죠. 금융투자.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갑자기 6시에 사라졌어요. 이거 어디요? 블록딜 됐나요? 없어졌어요. 어디 갔니? 희한해졌다. 그렇다. 그리고 오늘 장은 이렇게 끝났는데, 아하. 그냥 봐서는 별거 없다. 그죠? 별거 없는데, 고퍼스 플러스 4.8%, 레버리지 마이너스 4.8%. 그렇게 됐다. 그리고 신용융자 잔고 있죠? 신용융자 잔고. 제가 여기까지 이제 그렇게 사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냥 팔아버리시네요. 힘도 없다. 개미들. 요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요렇게까지, 요날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있는 돈만 가지고 하시지 왜 또 신용까지 땡겨가지고, 그죠? 요거 분명히 반대 매매 나오면 다 털리는 건데, 한 방에. 굳이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오늘 다 팔아버렸나 봐요. 오늘 아니죠. 이거는 2거래일, 3거래일, 그거기 때문에, 이틀 전 거죠. 이틀 전 거. 5일 거네, 5일 거. 그죠? 그러니까, 참. 오늘도 개미들이 많이 판 것 같아요. 큰 놈보다는 작은 놈들이 더 많이 팔렸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좀 말이 많았고요. 뉴스 한번 다시 보죠. 뉴스는 코로나.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프랑스에서 20만 명 나왔다. 스페인에서도 또 13명 나오고, 다시 프랑스하고 스페인은 마스크를 한번 착용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 나오죠. 여름이고 또 많이들 놀러 가고 접촉이 많은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러면서 캐나다는 아스트라제네카 1200만 회인가요? 수요가 없어가지고 폐기를 시켰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그렇다. 지금은 좀 이게 안 좋은 면하고 좋은 면하고 상존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코로나든지 원숭이 투창 때문에 바이오라든지 이런 데 투자한다? 뭐 괜찮겠죠. 요새 바이오주 괜찮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괜찮은 업종, 그 다음에 여러 군데에서 추천하는 업종이 헬스케어 업종. 그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헬스케어에 관여된 업종을 투자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 코로나든지 원숭이 투창에 대한, 관련주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CT는 65불까지 얘기하고, 그죠? 골드만삭스는 390 몇 불인가요? 얘기하고 이렇게 했다. 얼렁풀이를 하고 있다. 기름은요 이렇게 잘 움직이질 않는 거거든요. 진짜 수요가 위축이 되면요 자동으로 떨어져요. 근데 아직 수요가 강하다. 그죠? 엄청나게 강하다. 가스값이 저렇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생산된 가스들이 계속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못 가고 있는 가스가 이런 거죠. LPG가 유럽에
유럽에서 이제 러시아가 보내죠. LPG가 아니라 PNG죠. PNG 파이프로 보내니까 PNG를 보내는데 PNG를 짱가 버렸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이거를 보내야 되거든요. LPG로. 그러면 단가가 한 30% 정도 올라가요. 이것도 버틸만해요. 근데 이게 안 돼. 뭔가 잘못됐어. 그래서 잘 보내질 못해.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야 되는 가스가 미국에는 남아있죠. 그죠? 미국에는 남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미국 LPG 가격은 떨어지겠죠. 공급이 넘쳐나니까 수요보다. 그죠? 유럽은 러시아에서 PNG도 하나, 미국에서 LPG도 하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스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LPG가 아니라 LNG죠, LNG. 죄송합니다. LNG예요, LNG. LPG는 아닙니다. LNG예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유럽은 지금 작살나고 있다. 졸라 비싸다. 근데 국제 가스 가격은 내려가고 있다. 미국의 장난이다. 유로화가 달러보다 싸진다. 러시아 옆에 있는 가장 약한 고리. 그죠? 두 개 나라 지금 나토에 가입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전쟁을 끝낸다는 기사가 있어요. 바보 같은 소리죠. 러시아가 푸틴이 전쟁을 못할 정도로 돈을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수익이 없어야 돼요. 근데 넘쳐나요. 전쟁을 하면 할수록 부자가 되는데 내가 왜 전쟁을 끝내? 이상한 기사가 나왔더라고. 그렇다. 그러면서 유럽은 작살이 나고 있다. 우리가 하나 딱 가져가야 될 거, 유럽 작살나고 있다. 러시아 괜찮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휴전 제안을 했다 그러는데 이게 몇 개 신문 기사가 나온 거예요. 리시찬스크를 함락 발표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날 것 같다 그러면서 CNN, 워싱턴 포스트 주요 외신이 조만간 휴전 가능성을 보도를 했는데 이게 맞다 그러는데 러시아는 아니죠. 아니죠. 아니 휴전을 왜 해요? 누구 좋으라고? 지금 나를 못 잡아가지고 주위에서 그냥 막 돈도 안 꿔주고 물건 산 거 내가 돈을 준다 그래도 안 받고 막 그러면서 그죠? 푸틴 입장에서는 안 그러죠. 지금 승기를 자기가 가져갔다고 생각할 텐데 그죠? 그러면서 지금 우랄유 파이프까지 잠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안 되죠. 어디 갔어? BOE 총재가요. 그죠? 영국 중앙은행이죠. 중재가 그런 얘기, 경기 침체 우려 커지고 있지만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이제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왜 해요? 그죠? 제가 한 달 전부터 영국 지금 작살나고 있다. 파업할 때부터 알아봤잖아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기본적으로 이 유럽에서 파업이라는 게 일어났으면 뭔가 심각한 게 생긴 거예요. 쉽게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 거죠. 그죠? 인플레이션이 극심하다.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 소용없다. 엘살바도르 망해 생겼다. 비트코인 때문에. 그러면서 유럽 최대 원전에 방패 삼아가지고 포병기지를 차린다. 그죠? 이게 그때 나왔던 그 원전인가요? 원전 이름이 뭘까요? 자포리자 원전이네요. 자포리자 원전. 그죠? 예전에 그 원전 여기 대포 쐈다 그래서 난리 났던 거기잖아요. 그죠? 거기 근처에다가 포병기지를 한다.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죠? 참나. 그렇다. 미국이 다시 원자력 발전에 드라이브를 건다. 그죠? 아하. 미국이 지금 이상해졌어요. 미국이 완전 이상해졌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원자력, 미국 원자력. 그죠? 요 단어를 딱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프랑스, 나오고 경유 100불 하향 돌파, 기름 하향했다는 거. 그리고 중국, 이란하고 러시아가 서로 가격이 낮춰서 판다는 거. 이 기사는 먼저번에 한번 나왔던 거고요. 이게 5일날 기사예요, 5일날 기사. 어제 방송을 안 해가지고요. 그리고, 요거보다는, 요걸 먼저 해야 되는데, 요거.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 그 텍스노미를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원전하고 천연가스. 이거를 텍스노미에 포함을 시킬지. 근데 원전은 먼저 번에 포함시켰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한번 뒤집어졌잖아요. 그죠? 전 정권에서는 원전을 이제 하지 말자 했는데 요거 되면서 이제 다시 원전을 막 부활시켜가지고 막 지금 다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걸 텍스노미에 포함을 시킬지 안 시킬지 결정을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원전 없고 천연가스 없고 뭘로 할래요? 신재생에너지 뭐가 될까요? 그죠? 풍력, 태양력 뭐 또 있나요?
요거 오늘 발표하는 거 보고 이제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요거 발표하는 거 보고 유럽이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발표하는 거 보고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죠? 미국은 원전, 유럽은 원전하고 그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참 이상해지죠. 모양도 이상해진다. 그리고 요거요. 바이든 이번 주에 대중관세 인하 발표. 그죠? 요게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이거 어렵게 따낸 거거든요. 굉장히 힘들게 따놨어요. 그래서 대중관세 인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인하를 하면 중국만 좋잖아요. 중국만. 누구 좋으라고 해요? 중국만. 중국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니네 이거 인하하면 인플레 1%는 밑으로 1%는 내려갈 수 있어. 우리가 계산해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요? 중국은 더 경제 성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막자고 이거 관세를 매긴 건데. 그러면서 이 대중관세에 포함되어 있는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생산하는 물건. 여기 이 미국 생산하는 이 기업들 경쟁력은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경쟁력 하락. 그죠? 그죠? 여기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한테 뭔가를 받아내야 되는데 받아낼 게 없어. 받아낼 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 나왔네요. 셜리반, 제이크 셜리반, 국가안보회의 NSC 보좌관이죠.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관세를 지렛대 삼아 중국에서 다른 양보를 얻어내야 된다. 그냥 뭔가를 받아내요. 그냥 해준다 그러면 미국 바보 된다. 이거를 진짜 해버리잖아요. 그럼 유럽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죠?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야, 너 살려고 그걸 했어? 너만 지금 하려고? 그리고 강달러를 만들어서 우리를 다 죽여? 우리는 지금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난리 나는데 올겨울에 어떻게 하라고? 올겨울에 푸틴이 아예 그냥 가스관을 잠근다 그랬는데 올겨울에 얼어 죽어?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터키죠. 튀르키예 76%. 인플레가 엄청나게 심하다. 독일이 31년 만에 첫 무역 적자를 냈다. 그죠? 무역 적자를 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금리를 올려야 된다? 30년 만에 제로 금리를 없애야 된다? 금리 인상이다? 이게 뭔 거야? 그죠? 유럽 작살나고 있다. 전쟁 났을 때부터 제가 그랬거든요. 유럽 작살나고 있다고. 근데 나는 보였는데 이상하네요. 그랬다. 방송은 여기서 뉴스는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고 그러면 주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쉴 거예요? 그냥 쉬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뭔가를 한다 그러면요. 돈을 벌 확률보다 잃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수익하고 손실이 분명히 같이 와요. 근데 항상 어떻게 해서든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항상 수익을 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수익이나 손실이나 같은 것 같아요. 확률이 똑같아. 그렇다고 하면 안 되죠. 똑같다 그러면 안 되죠. 똑같으면 손실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뭘 하더라도 힘들어진다. 왜? 방향성이 없다. 지표도 안 맞아. 그죠?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미국의 그 바이든이라는 놈이 하는 얘기가 희한한 얘기를 해. 그죠? 우크라이나 국민들 너무 불쌍한데 주변 국가들은 이제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 젤린스키 바보 돼가지고 여기저기 가가지고 구걸만 하고 있어. 전쟁 장기화되면 이제는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스스로가 전쟁을 끝내고 싶어도 말을 못하고 있어. 그러면서 도와달라고는 해. 기껏 하는 얘기가 러시아 해외 그 동계열 자금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 어떻게 좀 원상복구 좀 시켜주세요. 그 아름다운 우크라이나가 그 엄청난 곡창지대 우크라이나 그 엄청난 계절적 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 푸른 하늘의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터가 되고 다 싸그리 없어졌는데 그것도 젤린스키 정치인들 몇몇 놈 때문에 참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오늘 방송은 두서없이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제발 주식하지 마세요. 끝.